네, 구체적인 시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셜 원 시간이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반기 말인 만큼 이제 분기의 말인 만큼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섹터별 전략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 한 줄평부터 전해주시죠. 네, PC 대기 속 반도체와 소외주의 대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밤에 PCE 지수 발표됐는데 상당히 중요한 또 매크로 변수를 앞두고 반도체와 소외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차트 좀 보시죠. 미국 시장이 정말 단단합니다. PC에 대한 가이던스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크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데이터와 지표는 일단 나와봐야 알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0초 전에만 알았어도 저희가 떼돈을 벌 텐데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지표가 나오고 나서 해석이 중요하겠죠. 투심의 해석.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제 GDP가 좀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 시장도. 아까 제가 좀 스탠바이 하면서 보긴 했는데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비하면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조금 실업수당 청구가 늘고 있죠. 제가 봤을 땐 경기 침체 초기 시그널로 좀 보여지는데 결국은 과오우리가 좀 많아서 너무 딥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는 좀 완충작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5.7불까지 좀 올랐는데 미국이 결국은 좀 한 번은 완충작용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 자체가 관망세가 좀 도드라질 것 같은데도 버티는 이유가 중국 쪽, 또 홍콩 쪽이 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국내 시장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이 좀 다르게 연출되는 쪽인데, 어제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코스닥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코스닥이 정말 7월 딱 1일이죠.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래도 양심상 제 바람입니다. 870선 정도까지만이라도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 반등의 키가 이제 반도체도 중요합니다만 중소형 종목단들 지금, 그리고 2차 전지단들, 또 자동차는 방어 역할, 그리고 소외주 안에서는 계속 전선 해운 쉽게 죽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비중을 거기가 막 10%씩 실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계속 기술적인 등락 과정, 우상향 요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에 지금 이제 우리가 6월이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벤트들도 많았지만 상당히 반응이 좀 없었는데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죠. 어찌됐건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있고 금요일 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부분 또 지금 제가 소외주라고 지칭하는 것도 좀 그래요. 전선, 해운, 화장품, 미용 의료 기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력이 조금 형성되었던 섹터들이 쉴 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형성을 해드리면 코스피 쪽에 대한 베팅이 조금 더 많긴 해요. 네, 분명히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코스피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베팅도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를 좀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조금 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소형단 쪽으로 물론 제 예상대로 코스닥이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갭 차이가 좁혀진 시그널로 7월부터는 진입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극화로 이렇게 갈림길로 계속 격차가 벌어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벌어졌으니까 좁혀지는 점진적인 시간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 단들 조금 밑에서 머무르고 있는 단들도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 좀 잘 이끌어줬던 것 같은데요. 7월부터는 중소형 종목들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반기 또 기대를 해보면서 섹터별 전략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어디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소외주 토탈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소외주들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오늘은 약간 좀 투톱 종목들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한 줄평 알려주시죠. 여전한 수급 속에 유리기판 또 종목군 장세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수급도 잘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종목들이 또 부각을 받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시간 외에 뭐 프리마켓에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탄도 많은데 내용은 심플하고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적이 우상향 되는데 기대치만큼 아니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프리마켓에서는 1.19%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습입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부분 있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계속 가주면 어렵다. 제발 좀 가더라도 좀 천천히 기간 행보로 가달라. 오늘 삼성전자 좀 내립니다, 여러분들. 그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조금 내렸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는 또 좀 달렸고요. 이런 측면 속에서 이제 그 중소형단들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쉬는 것 같지만 마이크론 뭐 하락 여파, 필라델피아 지수 좀 하락. 대형주가 조정받을 때 순환매 양상은 있는 형태입니다. 우선 보시죠. 요즘 제가 반도체, 정통 D램, 낸드 요 부분 말씀드렸죠. DSP 또 IP 파운드리 부분 남아있다. OSAT까지. 오늘 유니셈입니다. 어제도 좀 보여드렸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쪽이고 올해 실적 좋아지는 쪽이고요. 온도 조절 장치 부분은 뭐 사실은 GST에 비해서 많이 못 갔는데 연일 좀 좋은 흐름이고 오늘 5%대 상승 장비겠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 또 보니까 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K시텍이라든지 좀 보겠습니다. 우선 유리기판 쪽이 오늘 좀 더 피치를 또 받았고요. 저가 반등 지금 필옵틱스 모습이거든요. 2.48%. 이거 HB 테크놀로지 2.79% 3%. 전공정 단에서는 지금 뭐 특히나 뭐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HBM, K시텍이라든지 오늘 또 넥스틴이 힘 좀 썼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되면서 잘 가다가 55,000원부터 쭉 올라가다가 77,000원까지 찍고 한번 변경됐다가 오늘 양봉 플레이. 변곡 안착까지 못한 모습이네요. 이쪽도 괜찮죠. 네, 지금. 그리고 여전한 흐름들, 뭐 전공정단들 이제 뭐 PSK도 있고, 그죠? 좀 높긴 합니다. 이제 이거를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 유진은 오늘 좀 내려가고, 주성은 또 조금 오르고, 오늘 제 삼성결이죠. 원익 IPS 요렇게 3파전인데 뭐 이제 선정의 몫인 것 같습니다. 증착 쪽도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이제 하이닉스 결이나 또 ALD로 보게 되면 뭐 유진이 히트는 좀 쳤지만 주성, 원익 IPS 쪽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CX에 관련된 오늘 네오셈, 그죠? 오늘 7.4%. 그러니까 종목 공장수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모멘텀 접근할지 실적 접근할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기판 쪽 조금 힘 좀 씁니다. 요즘 삼성전기가 그래도 계속 수급 20위권 내에 들어오고 있고 오늘 2%대 올라가거든요. 157,500원인데 요런 국면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삼성전기를 오늘 뭐 정말로 즉각적인 쪽에서 한번 관심주를 한번 봐보도록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일단 따라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심택, 뭐 대덕전자, 그렇죠? 코리아 서키트, 요런 쪽들. 요쪽은 이제 좀 매집 전략 포지션 매매로 가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까지 잘 나와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 뭐 굳이 HBM이 아니라도 지금, 물론 구분은 좀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공정 단이나 뭐 후공정 단이나 구분은 좀 지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좀 덜 오른 쪽,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게 핵심이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판 종목들도 보시고요.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들 가운데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상반기는 HBM 관련 섹터들이 정말 스타성을 확실하게 이끌고 갔었는데 하반기에는 스타 섹터가 또 등장을 할지 아니면 좀 골고루 레거시 업체들이 좋아질지 하반기에 대해서 좀 전망을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반도체 쪽에서. 네, 가격 경쟁력은 이제 이렇게 구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거시하고 파운드리 쪽이 확실히 좀 낮고요. 많이 좀 이제 내려온 쪽이고, 수급 동태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주가가 내려와 있다고 해서 지금 수급이 안 들어오는 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말씀드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지 AD 테크놀로지라도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수급 상황은 그냥 나쁘지가 않은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통 D램 낸드 쪽은 사실은 이미 좀 종목군 장세로 뭐 하나 머트리얼즈라든지 소재, 뭐 부품, 장비 좀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오늘 제가 좀 숨기려고 했는데 앵커님이 질문해서 오늘 이게 VM 모습인데 예전에 여러분 APTC입니다. 네.
사명이 변경됐죠. SK하이닉스 향 쪽이고 이제 식각 장비 쪽에서는 유일 기업인데 오늘 또 4%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의 몫이고요. 다 힌트는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의 접근의 니즈가 포지션 매매나 스윙 매매인지 단타 매매인지 투자 쪽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결정 포인트를 가져가시고 저는 가격적인 부분은 확실히 이쪽이 좀 레거시나 파운드리가 나올 것 같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HBM 관련해서는 이제 부차적인 요소를 골라야 되는데 퍼포먼스 쪽이겠죠. 뭐 PSK, 아직은 리플로우다 STI라든지 뭐 CMP 공정 KC텍이라든지 그렇죠. 조금 더 넓혀본다면 이제 검사 장비까지 가는 겁니다. 뭐 파크 시스템즈, 넥스트엔,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간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퍼포먼스적인 기회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7월에 좀 코스닥 중소형 장세 쪽으로 가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기관 행보로 오늘처럼 이렇게 좀 가져가 준다면 갭 차이는 점진적으로 좀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버텨준다는, 투톱이 잘 버텨준다는 하에서 좀 어느 정도 중소형 종목들과 갭이 축소되지 않을까 7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각자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가격 경쟁력 쪽을 보신다면 레거시나 파운드리 수급 들어오는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반도체 보고 다음으로 2차 전지입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2차 전지 저점 방등 리비안 관련주 종목 선별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네요. 저점 반등도 있고 리비언 관련 종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종목에 대한 선별화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을 주더라고요. 2차 전지 전략 알려주시죠. 네, 그게 딱 좀 앵커님 우리 은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핵심이죠. 처음 에코프로 BM 모습인데 그래도 좀 한숨 진짜 돌립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에코프로 BM을 추천드려본 적은 없지만 어찌됐건 저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요게 이제 저점 반등이고요. 어떤 트리거가 됐든 에코프로도 조금 올라온 모습이고요. SDI가 정말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SDI도 지금 이제 아래꼬리 좀 달렸는데 이제 월봉 모습 위치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 BM 이런 거보다 모양새는 더 나아요. 네. 근데 여기가 조금 더 살아나면서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어찌됐건 상대적인 선방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소재부터 시작해서 다 마찬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2차 전지는 아마 7월, 8월이 정말 폭풍이 될 겁니다. 실적이 이제 뭐 좋든 안 좋든 1분기 때는 투심이 워낙 악화되면서 뭐 끌어올리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위로는 해드릴 수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분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전방 산업이 계속 더 나빠지는 경우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슬슬 잠재적 매수자들이 움찔움찔 되는 게 좀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들이 1분기 이어서도 2분기 때 전년 동기 기준으로 여기 또 좋네. 이런 쪽들은 주가가 레벨업, 리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2차 전지는 여러분들 저점 반등이 중요한 7월입니다. 네, 요 부분. 여기서 이제 갈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리비안이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 저도 좀 웃었는데, 어제 키 맞추기를 했어요. 이제 시간에서 떴다 보니까 5일선이 23불까지 좀 넘어서 올라오더니 아래 꼬리 달고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네, 지금 옆으로 가는 쪽이에요. 저는 사실은 리비안이 테슬라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심대하게 메꿀 줄 알았거든요. 네, 이렇게 갭이 뜨면 일단 메꿔지면 안 되는데 그런 현상 지금 없습니다. 월요일 되면 오늘 금요일이 중요하겠지만 PC 관망소 속에서도 이 키 맞추기가 진행된다면 딱 5일선 아직 안 닿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내용이 틀려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아는 조금 더 그래도 한번 눌러주면 한 18불, 19불까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주로 오늘 에코캡이 갔는데 오늘 5일선은 일단 키를 맞춰놓은 상태예요. 키를 맞춰놓은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쉽게 죽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나왔고 여기서 이제 5일선에서 잠재적 매수자들이 2,735원까지 빠졌다가 아직 갭 메꾸기 흔적이 없죠, 여러분들. 네. 한참 남았죠. 뭐 갭을 메꾸려면 적어도 21선까지 이제 21선도 밀고 올라옵니다. 지난번에 2,300원이었는데 2,358원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살아날 공산이 있어요. 지금 분봉 흐름을 보더라도 녹록치가 않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도 이게 오를 가능성이 또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어찌됐건 리비안 관련주로 뭔가 지금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이가 되고 있느냐 중에는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맥도 조금 올랐었고요. 22선까지 안착은 못했는데 거의 2.96%대까지 올랐고 PNT도 지금 오늘 조금 올랐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CIS도 마찬가지 다시 양봉. 요 관련주들은 더 많습니다. 한 10가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모멘텀 플레이 이루어지고 7월 달에 이제 저점 반등 나오면서 실적군 선별화까지 2차 전지 부분은 진행되지 않을까. 결국은 핵심을 잡는 것은 좀 바닥권에서 일단 잡아야 되고 2분기 실적이 적어도 1분기보다 나아지거나 전년 동기 기준으로 개선되는 종목들 내지는 리비안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기 포인트로 조금 접근을 해봐야 된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결국에는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저점 반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 보시면 리비안 효과가 좀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실적을 또 강조해 주셨다고 하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그러면 지나고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미리 좀 실적이 좋은 섹터를 좀 고른다면 그게 더 좋을지 어떤 기준을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실적 기반이 된 쪽들은 일단 저는 다 선별화를 했고요. 셀 안에서도 선별화, 수직 계열화 안에서도 선별화, 양극재단 안에서도 선별화를 좀 했고요. 저는 지금 양극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테슬라의 연동 관계를 좀 많이 보는 쪽이라서, 지난번에 이제 뭐 다 봅니다. 주식 조금만 하면 이 LNF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관적으로 프리미엄 영역이긴 합니다. 밸류에이션 자체가. 근데 실적들이 나오는 부분에 갔을 때 2차 전지 장비에 관해서 보통 20배가 맥시멈으로 제시가 되는데 PN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좀 안 좋다가 내려왔지만 지금 실적이 이제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해 지금 12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내년에 8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CIS가 올해 14배, 내년에 11배까지 떨어지고요. 이 두 기업 다 특징이 여러분들 한 번도 이제 적자를 쓴 적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네.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결국 투심이 좋아지면서 주가 리레이팅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 정체적으로 억누르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접근을 할 때 굳이 2분기까지 실적 확인하는 파트들을 1분기 때 적자를 썼거나 2분기 때도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종목들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지 1분기 때 워낙 안 좋았는데도 흑자로 이미 돌아선 기업들, 전년 동기 기준으로 올해 가이던스가 높이 나와 있고 내년 가이던스도 우상향 되는 종목들은 지금 가격 경쟁력이 있을 때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단지 이제 포인트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반등세 때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잡아서 연말 지나고 내년까지 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저희 함께 전화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외주도 한 줄평 알려주시죠. 네, 해운, 전선, 식료, 피부명 이렇게 돌아갔는데 웹툰까지 가세했습니다. 네, 웹툰이 오늘 좀 같이 끼어듭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안착을 잘했습니다. 상장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러는 것 같은데 소외주들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뭐 우선 해운 전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도력 부분은 아니었었는데 우선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대한해운이 가장 좋은데 그래도 덩치가 큰 쪽에서는 H&M하고 글로비스인 것 같거든요. 27만 7천원까지 찍고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괜찮은 모습이고 이제 뭐 해운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일단 추세는 유지. 그리고 이제 변압기 뭐 송전 배전 구분은 좀 지어야 되는데 뭐 대장주 일렉트릭하고 LX를 많이 봤으니까 일진전기 모습이거든요. 일진전기하고 LS로 보시죠, 여러분들. LX 일렉트릭인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근데 작년부터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이제 늘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전력 수요에 대한 것은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리가 이제 된 건데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에너지 쪽이 좀 빠지면 전선이 올라가고 전선이 좀 내려가면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대에서는 매크로 변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쪽에 에너지가 뽑혔기 때문에 뭐 유니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CS 윈드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뭐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단지 이제 여기에 비중을 탁 실어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뭐 한 20%씩 그러기가 좀 힘들죠. 요게 이제 좀 넌센스고요. 어찌됐건 해운 전선 미용 뭐 좀 쉬지만 여전한 수요고요. 쉽게 지지 않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주도력에 대한 크기 부분, 산업에 대한 크기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송용어로 따지면 이제 비중 확대에 관해서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지금 위치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밑에 단 LX 일렉트릭이 10만 원대 제가 추천을 해봤지만 그 가격이 아닌 22만 원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소외주 안에서도 선별화는 필요해요. 오늘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면서 제가 미국 주식을 봤거든요. 네. 네이버 웹툰이 여러분 지금 제가 차트 나가는 게 네이버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 모습인데 사실은 뭐 오늘 미스터 블루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소외주 안에서도 공략하실 때 해치 전략 펼치시더라도 선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주들 뭐 크게 비중 실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주도주들이 좀 죽어갈 때 그럴 때 좀 부각이 되니까요. 일단 수요 자체는 좀 문제가 없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소외주들 안에서도 선별화 공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혹시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네, 준비 안 했는데 삼성전기 조금 시간 1분 남아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기로 즉흥적으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한번 보시죠. 삼성전기 차트 모습인데 지금 삼성전기가 계속 좀 내려갔다가 계속 오를 좀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 추천도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좀 관심을 지금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단기간에 17만 원 언저리까지 좀 붙을 생각이 모습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라든지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올해가 지금 작년보다 좋아진 쪽이고 내년에 더 좋고요. 베트남 공장 이제 완공도 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래도 삼성전기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목표가, 단기 목표가 17만 원 한번 제시토록 해보고요. 손절 채울 종목은 아니니까 15만 원대까지 밀리면 매집 전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도 한번 봐주시네요. 삼성전기를 주셨고요. 17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고 15만 원에서 매집 전략 함께 또 전략을 주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섹터와 관심 종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원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잘 연결해 보세요. 고맙습니다.